지금 그래서 그 이 세 청사의 이제 스튜디오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이걸 그 KDI에서 좀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 KDI에서 그 아프리카나 이런 그 아시아에 있는 그 학생들하고 강의 시스템을 운영을 하면서 해보니까 너무나도 좋고 편리해서 그 시스템하고 똑같이 또는 그것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방식으로 멀티미디어룸을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그대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찍혀가지고 이것을 나중에 뭐 바로 유튜브 생방송도 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뭐 편집해가지고 유튜브로 올릴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뒤에는 이제 그 강의가 를 하게 되면은 뭐 칠판에 자유자재로 판서를 하면서 하면은 카메라가 따라다니면서 바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우리 연구위원들이 연구한 내용을 시민에게 10분, 20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좀 쉽게 설명을 하고 그것이 바로 시민들한테 그 영상으로 이렇게 그 전달이 되고 하는 그런 그 정책 전달의 그 말하자면 수단으로 활용도 할 수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우리 대전과 세종의 그 시정에 꼭 필요한 그런 그 아젠다의 그 아주 그 석학들을 한 번씩 모셔가지고 뭐 리더십 특강이나 명사 특강이나 이런 걸 여기서 진행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줌으로 오픈을 하게 되면은 뭐 희망컨대 뭐 몇만 명의 시민이 원하기만 하면 바로 동시에 접속을 해서 그 명사의 특강을 아주 생동감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첫 번 그걸 실험을 지금 이제 우리 상생협력 그 포럼 출범식을 한번 해보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제 그 진행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뭐 내용은 뭐 논의가 되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상생협력 대전 세종의 상생협력이라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 상생협력이라고 그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은 그 통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실체를 존재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것을 거버넌스적으로 이렇게 또 잘 그 커뮤니케이션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통합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이런 방법으로 어떤 그 분권이나 그 자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안 했던 과거에는 그냥 하나로 그냥 조직을 이렇게 그냥 하나로 만들어 버리면은 참 효율적이고 편리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분리의 이익이라는 게 있지요. 그래서 분권을 하고 자치를 하는 이유는 통합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갖지 못하는 큰 범위로 이렇게 그 큰 그 조직으로 통합을 함으로 인해서 갖지 못하는 이 참여의 어려움이라든지 의사소통의 어려움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잘게 이렇게 조직을 분리를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분리의 이익인데 자칫 뭐 협력이 잘 안 되고 뭐 협업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자꾸 이거 옛날로 돌아가서 그 못 알아 그 비슷한 기관이나 조직을 말이지 병립해가지고서 분리해가지고 만들어 놓고서 자꾸 자기들 입장만 얘기하고 이렇게 그 경쟁하게 하고 비효율적으로 싸우게 하느냐 아예 통합해버리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통합의 이익도 있지만 분리의 이익도 있어서 통합을 했을 때 물리적으로 통합을 했을 경우에는 그 분리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시스템을 또 만들어야 된다. 다시 그 하부 이 거버넌스를 또 만들어야 돼 이러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있는 그 기능과 있는 그 존재 상대방의 실체와 존재를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그 기능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가지고서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기능으로 잘 분리하고 연계시키는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제 말하자면 유기체가 하나의 그 여러 기관이 모여가지고서 하나의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대전 세종 상생 포럼도 결국은 그런 의미에서
서로의 존재를 잘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그렇지만은 두 개가 서로 상이한 기능을 이렇게 잘 연계해 가지고서 하나의 목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이걸 만들었는데 우리 상생협력 포럼 뭐 그 위원님들 면면을 보면 아시지만은 양시에서 여러 그 다방면에서 그 양시의 그 전문적인 식견이나 뭐 해박한 경륜 그리고 여러 축적된 그런 그 지식 이런 걸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해주셔야 될 일은 역시 이 상생협력 포럼에서 아젠다를 좀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그 2015년부터 대전 세종이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상생협력 과제를 발굴하면서 이제 이렇게 가고 있지만은 여전히 아직도 좀 그 행정이 갖고 있는 이런 그 시스템의 벽으로 인해서 좀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것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이디어 자체가 좀 좁은 그 아이디어가 로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시의 전문가 분들이 항상 대전 세종이 대전 세종의 그 시민들을 위하고 또 대전 세종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 균형 발전 또 국가의 경쟁력을 위해서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아젠다를 둘이 함께 노력해가지고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논의를 좀 계속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스템을 과거에 운영했던 시스템에서 좀 바꿔가지고 어차피 저희 대전 세종연구원이 이걸 운영을 하니까 우리 연구실 별 시스템으로 이 분과위 체제를 좀 만들어가지고 각 분과별로 위원님들 7분 내지 10분이 우리 연구실에 있는 연구위원들하고 함께 이렇게 항상 그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이번부터 좀 그 분과위 체제를 이렇게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대전 쪽에 이제 우리 연구단을 뭐 이렇게 뭐 어떤 뭐 권위를 가지고서 이렇게 저기 한다기보다는 무슨 일이 있을 때 대전 쪽에 전체 의견을 모으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뭐 시라든지 또는 저희들하고 논의하는 그런 그 대표 창구로는 지금 옆에 계신 대전대학교 곽현근 교수님께서 좀 바쁘신데 좀 그 승낙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세종 쪽은 고려대학교에 박빙찬 교수님께서 승낙을 해주셔서 이렇게 하시고 연구원 쪽에서는 우리 황혜란 부원장께서 우리 포럼 위원님들께서 활동을 하시는데 우리 연구위원들이 각 분야의 박사들이 어떻게 같이 논의하고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총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연구원을 대표해서는 우리 황혜란 부원장이 그 역할을 하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저는 말씀 여기서 일단 마치고요. 우리 진행 해주시죠. 네, 원장님 개회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가 대전 그 세종 상생협력연구단을 간단히 소개하고 여기에서 운영하는 대전 세종 상생 포럼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올리기도 하겠지만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먼저 상생협력연구단을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 세종 상생협력연구단은 2015년 4월에 대전 세종 간 상생협력 업무 협약이 체결됐고 이어서 2016년 10월에 우리 대전 세종연구원이 통합연구원으로 개원하면서 이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아젠다 발굴 그리고 연구 과제 발굴 우리 연구를 추진하는 그런 목적으로
상생협력연구단이 설치됐습니다. 대전시와 세종시에서 각각 소정의 예산을 출연을 해서 전임 담당 연구원 한 분을 모시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방향은 우리 대전 세종 상생 협력 발전에 관한 아젠다와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또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 또 이 발전 사업일을 발굴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던가 또 이 그 대전 세종 충청권의 이 상생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소통 또는 참여를 촉진한다든지 또 이 사업 성공한 사업을 공유하고 홍보하는데 기본 운영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담당 조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전 세종 상생연구원이 개원하면서 2016년 10월 28일에 이 상생협력실을 두었고 그 이후에 상생협력팀으로 운영되다가 작년 6월에 상생협력연구단으로 개칭됐고 올해 이어서 이제 상생협력연구단을 운영하면서 이 상생협력연구단에서 대전 세종 상생포럼을 계속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전 세종 상생포럼 운영 목적은 뭐 지금 그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대전 세종 상생 발전을 위한 그 자문을 통해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한다든가 정책 방안을 도출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여러 상생 협력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담론의 장을 마련해 가지고 대전과 세종의 그 발전의 발판 초석을 다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전 세종 상생 포럼 운영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포럼 운영위원과 이 그 포럼 위원 분과를 새로 올해 그 마련하였는데요. 공동 대표는 3인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잠깐 말씀 소개 올렸습니다만 대전과 세종 포럼을 대표하는 곽형근 교수님과 박종찬 교수님, 그다음에 우리 연구원의 황혜란 부원장님께서 공동 대표를 맡으시고, 그다음에 5개 분과를 우리 연구원 그 조직과 그 연동해서 자치 분권, 시민 행복, 성장 동력, 혁신 공간, 지속 가능 이게 5개 분과를 설치했고 분과별로 10명씩 총 50명 의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분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원내 연구위원을 분과별 간사로 두고 이 포럼을 그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 운영위원회를 따로 뒀는데 이런 그 대표적인 정책 아젠다나 이 포럼 발굴 계획 이런 것과 관련해서 논의하는 그런 그 모임인데요. 공동대표 3인하고 이 분과위원장 5분, 그 다음에 간사 4명, 그 다음에 상생협력연구단을 맡고 있는 제가 이렇게 총 13명이 포럼 운영위원으로 구성돼서 정기 포럼으로서 상반기, 하반기를 계획하고, 그다음에 상시 필요에 따라서 포럼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5개 분과별 의원은 이따가 위촉식하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위원의 역할을 보시면 뭐 이미 위원을 역임하시면서 그 포럼에 참여하신 분은 내용도 아시겠습니다만 새롭게 이제 선임된 그 분과 의원님들께서 또 하셔야 된다고 생각돼서 의원님들은 정책 아젠다를 발굴한다든가 또 연구 과제 주제 설정하고 그러면서 이제 직접 연구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기 분과별 포럼이 개최될 때 주제에 대해서 서로 발표하기도 하고 토론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문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포럼 주제 선정과 관련해서
포럼 주제 선정은 기본적으로 이제 대전과 세종으로 이제 한정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충청권, 초광역권으로 확장을 해서 큰 아젠다 또는 현안을 설정하고 이를 분과별로 관련 주제를 선정해서 이 정기 포럼이나 분과별 포럼에서 발표하고 논의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과제나 추진 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또 상생협력연구단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 대전 세종 상생협력연구과제가 있는데 그 상생협력연구과제에 대해서 콜로퀴움으로 이 포럼에서 서로 논의하는 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포럼 개최는 정기 포럼하고 부정기 포럼을 두 가지 나눴는데요. 정기 포럼은 이 상반기, 하반기에는 두 번 연 2회 전체 포럼으로 개최를 해서 전체 포럼위원 전원이 참석을 하는 그런 장으로 마련을 했고요. 상반기에는 이제 그 당해년도 포럼 아젠다나 주제를 논의하고 운영 계획안을 확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편의상 오늘을 올해는 그 상반기 포럼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뭐 11월 달이나 12월 달 예상되는데 이 당해년도 포럼 운영 성과를 좀 결산하면서 평가를 해보고 또 내년도 주요 아젠다를 발굴한다든가 운영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과별 포럼은 분과별로 이제 연 2회에 걸쳐 식을 운영하는데 5개 분과니까 총 10번을 개최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아젠다, 분과별로 아젠다나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또는 주요 쟁점을 토론할 수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생협력연구단 추진 상생협력 연구 과제 콜로퀴움을 한다든가 또 그때 그 당면한 주요 쟁점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포럼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기 포럼은 뭐 여러 번 할 수는 없습니다만 주요 현안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필요에 따라서 포럼이 개최될 수도 있습니다. 포럼 장소는 기본적으로 뭐 대전 세종연구원에서 하지만 대전시청이나 세종시청에서 있고요. 또 이 주제와 관련된 현장에서 또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면대면 회의를 하지 못하고 줌을 통한 온라인 영상회의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도 당분간은 영상회의로 이렇게 포럼이 운영될 거로 생각됩니다. 포럼 참여 대상 관련해서는 물론 분과위원분들은 당연히 참석을 하시면서도 주민이나 현장 활동가 등 참여를 통해서 교류와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는 분들 초빙하기도 하고요. 또 포럼의 세미나 이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대상을 참여를 모색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전문가 중심의 발표나 토론 이외에 필요에 따른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토론의 방식을 병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포럼을 어떻게 활용하고 성과를 확산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포럼 성과 제고하고 홍보하는 방안에 관해서 일단 정기 포럼 하반기에 이제 그 포럼이나 연구 성과를 결산하면서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또 이 1년 동안 정기 포럼이나 분과별 포럼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전부 합해서 연차 보고서로 발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책 반영도를 강화를 해서 이 성과를 좀 더 제고를 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서 정기 상시 포럼 개최 시에 대전시와 세종시 관계 공무원이 토론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요. 또 포럼 아젠다 또는 주제 발굴, 선정 이런 걸 할 때 또 관계 공무원이 직접 참여를 해서 정책 의제를 설정도 하고 유도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럼 개최 결과를 해당 정책 분야별로 공무원과 실무 협의를 거쳐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 포럼의 정책 자문 기능을 좀 높이고요. 또 포럼에서 발굴 논의된 결과 중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그 연구가 필요한 내용은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과제로 채택을 해서 실제 연구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포럼
위원분들 중에서도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포럼 결과를 각종 기록 매체나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자료를 발송하도록 하고요. 참고로 오늘 이 개최되는 포럼 내용도 저희 연구원의 유튜브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간단하게 우리 대전 세종연구원에 설치된 상생협력연구단과 대전 세종 상생 포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올해 새롭게 분과별로 설치된 위원분들 위촉식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공동 대표 3인을 이제 선임을 해서 우리 포럼을 운영하도록 할 건데요. 세 분 중에 우리 박중찬 교수님은 편의상 학교 수업 때문에 연구실에서 위촉장을 받게 될 것 같고요. 오늘 참여하신 곽현근 교수님하고 황혜란 부위원장님께 위촉장 수여를 있겠습니다. 앞에 나가셔서. 아니, 거기 계셔. 제가 드릴게요. 뭘 같이 나와? 아니 그냥 있어. 어디 있어? 문을 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문구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 이렇게. 자, 위촉장 곽현근 기하를 제3기 대전 세종 상생 포럼 위원 공동대표로 위촉합니다. 위촉 기간은 2021년 5월 11일부터 2023년 5월 10일까지입니다. 2021년 5월 11일 대전 세종 연구원장 정재근. 그다음에 공유 중지를 좀 하셔야 공유 중지? 잠깐 원장님 잠깐만요. 이제 처음 해보는 거라 이제 익숙하지 않은데 이게 네네. 되면 이제 잘 되는 거야 이제. 네, 위촉장 황혜란 기하를 제3기 대전 세종 상생 포럼 위원 공동대표로 위촉합니다. 위촉 기간은 약 같습니다. 대전 세종 연구원장 정재근.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우리 이병선 박사님도 간사로 위촉장 줘야 되나? 이병선 우리 간사 그래 여기 오셨으니까. 네네. 그래. 위촉장 유병선 기하를 제3기 대전 세종 상생 포럼 위원 간사로 위촉합니다. 이하 위촉 기간은 같습니다. 대전 세종 연구원장 정재근. 이렇게 위촉장 수여를 모든 위원들님께서 코로나가 아니고 직접 현장에 참여하셨으면 일일이 드리고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영상 회의로 이렇게 개최하는 그런 관계로 제가 분과별로 호명을 하는 순으로 위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는 이제 곽현근 교수님을 비롯해서 뒤에 호칭 직함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과위원회는 김영진, 김욱, 김찬동, 원구환, 김상봉, 김수현, 주일식, 성태규 요 9분에다가 저희 연구원 김웅주 박사가 간사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복분과에는 김창수, 김경희, 김덕균, 유진석, 황선재, 김근태, 김혜옥, 이상점, 박순우 이렇게 9분에다가 저희 연구원의 최상원 박사님이 간사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성장동력분과는 조복현, 배진한, 안기돈, 이덕희, 최종인, 김지연, 그다음에 아까 대표를 맡으신 박종찬 의원님에다가 정용훈, 홍진기 이렇게 9분에다가 저희 연구원 유병선 박사님이 간사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혁신공간분과에는 도명식, 신도겸, 임윤택, 김동호, 박준식, 최재성, 이상준, 변혜선, 이현주 이렇게 9분에다가 저희 연구원 양승희 박사님께서 간사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속가능분과는 강석태, 강정훈, 박은영,
배병욱, 임창호, 김토균, 이순열, 정옥식, 윤여명 이렇게 9분에다가 저희 연구원 문충만 박사님께서 감사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편의상 제가 호명하는 것으로 위촉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가름하고 우편으로 다 위촉장과 작년에 발간한 그 저희 연구원 포럼 내용을 정리한 책자를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 포럼에서 지금 저희 연구원의 그 포럼 운영 계획을 말씀드렸고 또 우리 올해 포럼 운영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할 건데 그 전에 우리 대표를 맡으신 곽현근 교수님하고 박종찬 교수님하고 황일환 부원장님의 간단한 그 인사 말씀이랄까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전세종 상생포럼 공동 대표를 맡게 된 대전대학교 행정학과의 곽현근입니다. 이렇게 막중한 임무를 맡게 돼서 일단은 영광스럽고요. 또 기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대전세종 우리 대전세종 연구원의 정재근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서울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서울 갔다가 부랴부랴 내려와서 또 여길 찾아오는데 아까도 보셨겠지만 약간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도착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대전 세종은 또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대전 출생이기도 하지만 저희 어머님 고향이 또 포천이십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대전 세종은 항상 저한테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세종이 행정 복합도시로 출범을 하면서 약간은 대전과 세종의 뭐랄까요, 간격이 생긴다고 그럴까요? 일종의 경쟁의 어떤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그러는데 사실은 아까 우리 정재근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아마도 이 가교적인 사회적 자본 이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구축을 하면 대전과 세종의 어떤 그 정체성을 키워나가는 건 그때로도 키워나가되 또 어떻게 보면 가교적인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의 정보와 지식과 또 자원과 이런 걸 갖다 공유하면서 앞서 나가기 이런 노력을 하게 되면 아마도 대전, 세종 모두 아주 품격 있는 전 세계에서 아주 품격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의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내년에 대전에서 UCLG 세계 지방정부연합 총회도 열리는 그런 이제 관계로 여러 가지 문헌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전 지구적 의제의 지방화, localization of global agenda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지속 가능성. 그 지속 가능성도 최근에 와서는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것, 환경적인 것. 다시 말하자면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보면 어떤 먹거리를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 또 어떤 사회적 관계를 물려줄 것인가의 고민, 또 어떤 환경을 물려줄 것인가의 고민을 다 함께 가져가야 되는데 마침 우리 대전 세종 상생 포럼이 아마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짚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이 상생 포럼이 아마도 대전과 세종의 어떤 전 지구적 의제를 지방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거다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어쨌든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아마도 제가 그 대전의 대표를 맡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훌륭하신 다른 위원님들도 많으신데 새로운 대전위원회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익이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과도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대표직을 맡게 돼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보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고려대학교의 박종찬 교수님이 공동대표를 맡으신데 오늘 영상회의로 접속을 지금 하셔서 계속 참여하고 계신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런 기회에 예전부터 배워오면서 오프라인에서 뵙지 못했던 배 교수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전 세종연구원장으로 부임하신 기획력하고 뭐 추진력 그리고 성실성이 되게 그 모든 분들한테 인정받으시는 정재근 원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또 여러 위원님들과 상생 포럼을 함께 하게 돼서 올해는 좀 더 내실 있는 이러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곽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대전 세종이 그 상생 포럼이 2017년에 출범했던 거로 기억하는데요. 처음부터 그때부터 참여를 해오면서 점진적으로 더 발전해 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 그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50분을 몇 면을 이렇게 보면은 올해는 전해보다 그 전보다 더 내실 있는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젠다와 관련해서는 사실 대전 세종이 그동안 뭐 상생 협력을 통한 이런 노력을 해보자고 했는데 아젠다 발굴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상생보다는 좀 더 경쟁 관계, 대전이 세종한테 좀 이제 그 인구도 뺏기고 뭐 이러한 그 관점이었었는데 최근에 이 충청권 그 광역경제권 이슈가 이제 그 등장하면서 그 대전, 세종 그리고 충남, 충북이 같이 경기 수도권의 그 과밀화, 비대화의 어떤 이 대응에서 충청권도 하나의 큰 축으로서 이렇게 균형 발전을 위한 이러한 노력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시각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상생협력 그 포럼이 아젠다라든가 이런 것을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대전 세종이 상생협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나 곽 교수님이나 황혜란 공동대표가 열심히 중간에서 리에이정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혜란 대전 세종연구원 부원장님 공동대표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2015년에 이제 대전 세종연구원으로 이제 새롭게 이제 출범을 하면서 이제 처음 시작한 사업이 이제 대전 세종 상생 포럼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만 4년 이상의 지금 이제 역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그 지자체가 협력을 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경쟁이 되는 그런 사항들도 많고 해서요. 근데 이제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전 세종 간의 협력이 이 충청권의 어떤 새로운 성장을 추동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실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어려운 일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대전 세종 상생 포럼을 이제 출범을 하고 그동안 이제 연구를 한 4년 정도 연구를 해왔는데 저희가 처음에 세운 방향은 그렇습니다. 이제 대전 세종 간 상생 협력이라는 것이 크게 이제 두 가지 방향성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대전과 세종이라는 도시가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지식이 많이 집약돼 있는 곳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성장 동력을 새롭게 추동하고 또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큰 과제를 추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성장의 어떤 계기로 우리가 이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방향이 한 축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전과 세종은 사실 이제 동일 생활권에 가깝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민분들이 실제 이제 대전과 세종을 오가면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민들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두 도시를 오가면서 좀 더 좋은 도시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민의 편익을 높이는 이제 그런 방향이 이제 두 번째 방향이다라고 보고 그동안 한 4년 동안 뭐 미력 하나마 이게 연구 과제를 추진하면서 과제도 발굴하고 또 아젠다도 좀 도출을 하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제 아까 이제 우리 단장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이 포럼에 이제 참석을 하시고 또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연구 과제에 직접 참여를 하실 수도 있고 또 자문을 해 주실 수도 있고요. 또 분과별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그 자문이나 이제 기획 공동체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게 될 텐데요. 저는 이제 제 역할은 이제 주신 그런 귀한 말씀들을 저희 연구원에서 잘 받아가지고 좀 이거를 이제 정책 과제로 숙성시키고 또 확산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불편하심이 없이 좀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서 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어려운 사실 그 자리에 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 세 분의 공동 대표님의 각오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그 오늘 말씀한 그 대전 세종 상생 포럼의 운영 방향이나 내용 또는 대전 세종 간의 뭐 쟁점이나 아젠다가 될 만한 그런 그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씀을 하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길진 않고요. 그냥 중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미처 시간이 안 되면 그 저희들이 나눠드린 그 의견서에다가 작성해 주셔도 저희 연구원에서 전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은 우리 그 공동 대표이신 황일환 대표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단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이제 그 출범을 하면서 사실 그 정면으로 뵈면은 더 좋은데 이제 이 얘기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뭐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포럼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제 앞에 전반적인 이제 올해 운영 계획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단장님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의견들이 있으면은 좀 의견 주시고요. 혹은 이제 그동안 이제 생각해 오셨던 우리 이제 지금 포럼에는 이미 이제 지난 이제 1기나 2기 때 참여하셨던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이제 새로 위촉되는 위원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아젠다로 좀 생각해 오셨던 그런 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자유롭게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 그 분과별 간사분들이 오늘 이제 오프라인에도 나와 계시고 또 온라인에도 지금 참가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정리해서 그렇게 저희 연구원에서 취합해서 다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그냥 자유롭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다른 분들 얘기하시는 게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하나 의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저희들한테 주셨던 것은 포럼 운영 자체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해서 제가 미리 하나 보내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제에 대해서라고 하면 최근에 대전 세종 간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있는데 대전 세종이 상생 협력하는 데 있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하나의 의제로 되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상생협력의 거버넌스의 일환으로 그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그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 말씀 주실 분 있을까요? 예, 한국효문화진흥원 김덕균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불러주신 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면면을 보니까 뭐 상당히 훌륭하신 분들, 또 사회적으로 지역적으로 큰 역할 하시는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글쎄요, 얼핏 뵈니까 사회과학, 경제, 또 정치, 법학 이런 쪽 분야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좀 인문학적, 순수 인문학적 관점에서 세종과 대전이 공유할 수 있는 인문학적 공감대가 찾아진다면은 시민 행복에 있어서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좀 더 가질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인문학적 공감대를 찾을 수 있는 나름대로 아젠다를 선생님들에게 한번 저 나름대로 제안을 해서 함께 좀 토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은 뭐 대전 같은 경우 제가 속하고 있는 한국효문화진흥원, 또 뿌리공원 족보박물관, 또 효문화 뿌리축제가 있고 세종시도 신생도시입니다마는 기존에 갖고 있던 인문학적 인프라가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이 기본 상식을 놓고 보았을 때에도 장군면이라든지 연기면이라든지 곳곳에 산재해 있는 어떤 효와 관련된 인문학적 가치가 나름대로 또 하나의 대전 세종을 엮을 수 있는 공감대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연구하고 고민해서 다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에 대전 세종관 생활문화에 대해서 좀 연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그걸 이제 숙성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올해 저희가 대전 세종 지역학 연구센터를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말씀은 아마 저희 이제 상생 협력 연구단에서도 고민하지만 저희 지역학연구센터에서도 중요한 아젠다로 계속 연구를 좀 추진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선생님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세종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1, 2기 기술을 거듭할수록 조금 더 구체적이고 좀 세밀한 논의가 가능한 구조로 가는 것 같아서 이제 개인적으로도 즐겁습니다. 기쁘고 하나 운영 계획을 미리 주신 것을 제가 좀 봤는데 아젠다를 찾기 전에 우선 대전 세종 상생 포럼 운영에 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면 분과가 쭉 나누어졌는데 현재의 분과의 포괄 범위가 조금 불명확하고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어느 영역까지를 포괄하는지를 좀 명확히 해서 제시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러면서 분과의 역할도 지금 현재 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분과 단위의 소규모 회의 또는 활동에 대한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지시면 활동에 대한 가이드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유무라든지 그럼 예산이 없으면 없는 대로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를 분과에서 논의토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분과위원장님께서는 간사분하고 분과의 회의를 시간이 되시는 분들 같이 해서 회의를 통해서 분과 운영 계획을 아주 간략하게라도 수립을 하고 운영에 대한 예상 결과와 뭐 성과 뭐 이런 것도 좀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공동 대표단 들께서 한번 협의를 해서 좀 확정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분과별 운영 계획을 간단하게 수립하면 그것을 공동 대표단에서 협의하셔서 확정을 해주시면
운영위원회죠. 운영해 주시면 계획의 로드맵에 의해서 분과위원회 활동이 진행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활동 시스템을 짜는 것이 지금 코로나 국가재난 위기 상황에서의 포럼 운영의 발전적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각 운영 계획을 짜실 때는 각 분과에서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의 각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들도 좀 정리해서 같이 놓아주시면 이 운영 자체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총괄팀, 뭐 연구단이나 연구원 쪽에서는 운영 계획에 아주 간단한 폼을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 분과 중심으로 해서 상생 포럼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분과별로 이제 오늘 이제 전체 출범을 하고 이제 분과별로 이제 활동하실 수 있게 이제 아마 계획이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네네. 어떻게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만한 게 있을까요? 네, 분과별 위원장은 저희들이 선임을 안 했는데요. 네네네. 상반기에 한번 분과별 모임을 갖도록 하면서 거기서 위원장님들도 선출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분과별 운영 계획이나 이런 내용을 그 정도 좀 확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이번 상반기 내에 분과별로 포럼을 한번 가지면서 분과 위원장을 이렇게 선출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분과 간사들이 그 분과 위원님들하고 이제 일정 조율을 해가지고 네네. 이제 그 뭐 오프라인으로 모일 건지 아니면 뭐 온라인으로 할 건지 이런 것도 다 상의해가지고서 네. 상반기에 곧 이제 한번 포럼을 하자. 그제 네. 이제 해가지고서 거기서 분과 위원장도 뽑으시고 네. 우리 분과는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 운영을 해보겠다. 그러면은 이제 논의하면서 소요되는 예산이 혹여라도 있으면 이제 간사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전체 이제 그 가지고서 한번 세팅을 해서 이렇게 가면 되겠다 이거죠? 네네. 네. 지금 사실 분과 저희가 5개인데요. 이제 자치분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행정이나 정치가 될 것 같고, 시민행복은 사회복지문화, 그다음에 이제 성장동력은 경제산업과학, 혁신공간은 도시교통 같은 이제 인프라가 되겠고요. 지속가능 환경이나 안전 같은 그런 이슈들을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설명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곧 이제 계획을 세워서 분과별로 활동하실 수 있게 그렇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네, 고맙습니다. 다른 선생님 또 말씀 주실 거 있을까요?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네. 저는 충남대학교 경제과 명예교수 배진환입니다. 여기 같이 들어와서 참여하고 있는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대전 세종연구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뭐 이 포럼에 상생 포럼에 참여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 주제 중에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조금 드리면 우선 우리 상생 포럼이 지향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아까 한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뭘까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전과 세종의 행정적인 통합이 우리가 지향하는 부분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세종시는 남북으로 너무 길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대전하고 합치려고 하면 뭔가 새로운 다른 노력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충남하고도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 부처가 집중되어 있는 부분하고 저 위쪽 북부 세종시 북부 쪽하고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까지 생각을 해보면 통합을 했을 때 어떤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경제 통합 주제도 생각을 해보면 철도라든지 교통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세종 산업과 대전 산업의 교류나 산업의 연관성 이런 것을 밀접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노력 어떤 업종이 가능할까 뭐 이런 부분까지 조금 구체적으로 논의가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그린 뉴딜이나 탄소 중립이라고 이제 주제가 조금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한 분은 코로나19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인데 이게 사실은 고용이나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고 그다음에 그 고용과 일자리의 이 순기능적 효과 이런 것을 제고하려고 하면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건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지금 처음에 이걸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려운데 차츰 논의해 가면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면 여러 가지 효과 면에서 더 나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안 그래도 지금 김기희 단장님이 그 대전 세종 그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하고 교수님 말씀 주신 이런 어떤 그 구체적인 협력 분야, 경제협력 분야라든가 또 이제 이런 탄소 중립이나 이런 큰 흐름이 고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함께 고민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실까요? 네, LH의 투시스템 연구원 이현주라고 합니다. 네, 처음으로 제가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예, 여러 위원님들 참 여러 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셔서 저도 가서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 포럼에 참여하게 되고 오늘 설명을 듣고 보내주신 자료를 봤는데 처음 참여하는 사람으로서는 포럼에 이렇게 올해는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은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벌써 포럼을 몇 차례 하셨다고 한다면 제 의견으로는 올해는 뭘 위한 상생협력, 상생협력이라고 하시는데 뭘 위한 상생협력에 포커싱을 맞춰서 논의를 진행하겠다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얘기하기가 좀 더 좀 수월하고 좀 더 이렇게 알찬 토론이나 이런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지금 상생협력이라는 큰 전제가 있지만 저희가 닥치고 있는 문제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한번 왔다가 지금 코로나가 오고 그러면서 기후변화까지 이렇게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이렇게 중요한 이슈들이 계속 저희들한테 던져지는데 그러면 올해는 이 대전 세종 포럼에서 뭘 중점적으로 할 것인가 상생 협력을 위해서 이런 큰 이슈 먼저 말씀하셨듯이 뭐 이게 대전 세종을 연결할 수 있는 뭐 장소에 대한 자부심을 만드는 이런 쪽이 포커싱이 된다던가 이렇게 뭔가 큰 이렇게 올해의 목표 뭐 올해의 이 결과를 가지고 뭘 이루겠다라는 큰 주제가 하나가 있으면 저희가 좀 더 효과적으로 포럼에 참여할 수도 있고 운영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럼 사업을 좀 연차별로 좀 포커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이제 분과별로 활동하시면
사실 이제 이 포럼의 성격 자체가 또 이제 기획 공동체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좀 내년도 사업 계획할 때는 좀 어떤 특정 이슈나 이런 것 쪽으로 조금 포커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선 분과별로 올해는 좀 활동하시면서 좀 중요한 주제들 도출해 주시고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밭대학교 최중인입니다. 네, 교수님. 네, 여러 연구위원님들 뵈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정 원장님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희 그 대전 세종이 상생과 그 공생을 위해서 사실 구체적인 사업이 최근에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대전 세종 충남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이것도 중요한 하나의 저희 그 실행의 중요한 과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결과 좋은 결과를 얻었고, 이것을 어떻게 실행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결과로 연결될 것인지 하는 것은 또 다른 우리의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학만이 아니라 지역기관들, 또 지자체, 또 다양한 분야의 기업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정말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좋은 기술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것을 지역에서 그리고 대학에서, 또 하나는 지역이 정말 필요한 인재를 어떻게 양성해서 그 인재가 우리 지역에, 대전과 세종,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우리 전체 지역 속에 어떻게 정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인지, 그리고 그 기술 개발이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에 잘 녹아들어서 그걸 통해서 정말 좋은 일자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 아마 이번 포럼의 또 다른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RIS 사업, 그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에 올해 작년에 한번 떨어져서 재수해가지고 오래됐어요. 그래갖고 그 지역에 우리 주요한 혁신 사업들에도 좀 저희가 연계를 해가지고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과제도 발굴하고 또 이슈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좀 그런 역할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되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다시 3기 대전 세종 상생 포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재근 원장님 좀 늦었지만 부임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말씀하시는 것 듣고 좀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전 2017년부터 참여를 해서 이제 이번 3기에는 각 분과 5개 분과로 나눠져서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을 잡았다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좀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조금 더 행재정적인 지원을 각 분과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4년 동안 보면서 좀 행정 쪽, 그러니까 뭐 대전시장님이나 세종시장님, 또 의회에 계신 분들, 그 정책을 입안하고 그것을 이제 추진하는 분들하고의 좀 대화 자리가 조금 더 많이 있었으면은 좀 더 나았을 뻔하지 않았느냐, 그런 좀 아쉬움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위한 연구에 좀 그쳤던 것이 아닌가, 어떤 행정에 대한 좀 임팩트가 좀 있어서 그것이 이제 정책에 좀 반영되면은 좀 더 나았지 않겠느냐. 물론 뭐 대전 세종 상생 포럼이라는 그 자체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 또 거기 위원들이 이번 3기에는 한 50여 명 정도 참여를 하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계속 또 교체되면서 새롭게 이제 이런
테마를 놓고 인식을 같이 한다는 것,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좀 더 작은 분야 결실을 볼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분야에 있어서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 또 의사결정을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좀 교류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주어지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싶고요. 또 언론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이런 그 어떤 전체 회의나 또 분과회의들이 좀 많이 홍보가 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또 SNS 등을 통해서 요새 이제 그 코로나 시대에 이런 그 비대면 그 동영상 회의 같은 것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좀 시민들한테 대전 세종은 같이 가야 되는 상생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만 해도 큰 의미가 있다. 아까 정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뭐 어느 정도 경쟁 관계인 건 사실이거든요. 또 4년마다 한 번씩 심판을 받아야 하는 선출직의 입장에서는 어떤 뭐 자기네 나름대로 영역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경쟁 관계에 있는 것도 사실인 상황에서 그래도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 상생을 위해서 노력하는 또 그 핵심에 대전 세종연구원이 있고 지역의 전문가 그룹들이 있다는 것을 좀 널리 알릴 수 있는 그걸 언론에서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관계없이 계속 던지는 작업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4년 동안 뭐 하느라고 하긴 했는데 사실 이게 협력 사업을 이제 도출을 해도 그걸 정책화하기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예, 두 지자체에 아무래도 좀 역학관계도 있고 해서 그렇지만 그건 이제 의견 주신 대로 그 언론 홍보라든가 또 이제 정책 담당자들을 좀 직접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독려하는 그런 활동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뭐 토론 시간까지 몇 분 안 남았는데요. 또 저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대표님 한 말씀. 아니 저는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 대전 세종이 왜 협력이 안 되고 대전 세종을 넘어서서 뭐 예전부터 예를 들면은 대전 같은 경우에는 옆에 옥천이나 뭐 그 주변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들과 상생협력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과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영토 중심의 관할구역 중심의 지자체들의 그 사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냥 어디를 왔다 갔다 해도 문제가 없는데 항상 이 정치인하고 관료들은 관할구역이 어디냐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고 그 중심에 어떤 그런 접근 방식을 하다 보니까 특히 중앙 정부들이 던져주고 있는 그런 사업을 두고 굉장히 정말 심한 경쟁을 하다가 갑자기 또 협력하라면 뭐 특별하게 주어진 특별한 이익이 없는 한은 협력을 안 하게 되는 이런 이제 특화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종시와 대전시가 좀 나름대로는 어떤 협력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 성과를 얻어오려면은 저는 부분을 좀 나눌 필요가 있다. 공공 부분은 좀 어렵다. 그리고 민간 부분도 약간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민간 부분이 여기서 말하는 건 시장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민사회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 부분도 뭐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행정구역의 틀 안에 맞춰가지고 자기 지역만 이렇게 옹호하는 의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 행정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다고 생각이 돼요. 대전시도 그렇고 세종시도 그렇고 시민사회 단체들 뭐 이런 부분들 또 최근에 와서는 이제 시민사회 단체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저는 전략적으로 우리가 그 시민사회 부분에서의 교류를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무슨 예를 들면은 의제도 같이 그 시민사회 부분에서 의제를 같이 발굴을 한다든지 또 세미나를 하거나 포럼을 하더라도 같이 좀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아까 그 대전시나 세종시나 다 아주 공통적으로 시민 주권을 내세우면서 민선 출범이 돼서 이쪽에 여러 제도들이 서로 이렇게 좀 만들어지면서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민사회가 먼저 협력을 해가면서 그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노력들을 해서 약간의 공공부문의 그 관할구역 중심의 사고의 틀을 벗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시민사회부터 보여주는 어떤 전략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행입니다. 네, 시민사회 참여가 좀 이 전체 우리 상생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좀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또 의원님 또 말씀 주실 부분 있을까요? 네, 네. 예, 대전시 성인지정책 담당관 김경희입니다. 예, 우선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고요. 그 대전 세종 상생 포럼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은 토론문으로 보냈는데 지금 그 관계 공무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게 그 저희 포럼이 정책 자문 기능을 높이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기 상시 포럼 개최할 때 관계 공무원이 참여할 때 보면 되게 개인적 차원에서 섭외를 받아서 오게 되면 그거는 개인의 역량 발휘 수준에서 소극적인 어떤 발표가 될 수 있고요.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다라고 하는 거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 의제와 관련된 부분이 행정 안에서 공식 업무로 잡혀질 수 있을 정도의 기획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전 논의를 통해서 공동 기획하는 방식으로 해야 그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럼 개최 결과에 수렴된 의견들이 해당 정책 분야별 공무원과 실무 협의를 해가면서 정책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저희 포럼이 정책 자문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거는 사전 소통과 긴밀한 논의가 아니면 관련 부서의 업무로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제에 따라서 그게 정책화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정책 의제에서부터 논의를 하고 어쨌든 행정과 사전 협의하면서 이 포럼에 행정에서도 부서의 업무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요. 아까 5개 분과 주제가 굉장히 포괄적이어서 1년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하는 과정에 저는 여기 분과원들이 각 분과별로 어떤 주제를 그 대주제 아래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분과원들이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고 그 내용들이 결집돼서 뭔가 그 소주제라든가 아니면 개최의 방식이라든가 대전과 세종의 개최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를 좀 논의하고 의제에 따라서 지역 주민이나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민관이 좀 함께 갈 수 있는 구조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어쨌든 위원장님 그 분과별 위원장님하고 대표로 선임되신 교수님들에 축하드리고요. 이 포럼이 좀 더 생산성 있는 포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 포럼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러니까 정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좀 민관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 시간이 지금 뭐 거의 다 돼가고 있거든요. 꼭 저 또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요. 또 여기서 말씀 안 하셨더라도 저희가 이제 의견서를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재해서 보내주시면 좀 되겠습니다. 말씀 없으시면은 제가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할까요?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 운영에 대한 말씀도 주셨고 대전 세종간 그 아젠다 협력의 아젠다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협력 아젠다에 대해서는
이 대전 세종이라는 두 지자체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큰 거버넌스, 어떤 거버넌스가 될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 또 이제 협력 사업을 좀 구체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 시민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그런 것들이 함께 좀 고민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주셨고, 또 이제 지역의 이제 중요한 혁신 사업들하고 연계해서 그런 사업에 좀 실질적인 저희가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상생 포럼의 운영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좋은 아이디어들도 많이 나왔는데 그것들이 실제 이제 홍보되고 이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좀 이제까지는 부족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과 함께 그 시민사회나 그다음에 이제 행정의 담당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협치 거버넌스의 어떤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들을 좀 잘 정리해서 저희가 이제 분과 활동 하실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주실 말씀들은 의견서에 써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관장님. 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포럼 운영과 관련돼서 주신 좋은 의견들은 모두 다 수렴을 해서 가급적이면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미처 그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하셨더라도 얼마든지 또 분과에 참여하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로 믿고요. 자, 그럼 이제 폐회를 앞두고 원장님께서는 우리 대전 세종 상생과 관련된 분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그거와 관련된 이 대전 세종 상생 포럼의 운영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그 포럼을 개최하면서 나온 내용을 총합해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상생 포럼 위원 일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연락을 드렸을 때 이렇게 선뜻 이렇게 응낙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참 짧은 시간이지만 의견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가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의견입니다. 이걸 다 수용을 해서 저희들이 좀 잘 운영을 해보겠고요. 와서 이걸 하면서 느낀 점은 이거 상생협력 포럼 정말 연구원이 제대로 잘 해볼 그런 의미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제가 원장으로 있으면서 가장 그 우선적인 그런 연구원이 해야 될 그런 사업 1순위로 놓고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일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제 그 대전 세종 지역학회를 올해 만들었습니다. 활동을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아까 우리 그 박형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사회 단체부터 좀 이렇게 좀 교류가 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이 여러 가지 일을 해내는데 그 출발이 아니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그전부터 가지고 있어서 대전 세종 지역학회에서 말하자면은 대전 세종 학회를 한번 이렇게 좀 출범하는 걸 좀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는 저희들이 하고 나중에는 이제 민간에서 이제 그 학회라고 그러는 것은 어쨌든 사단법이 될 테니까 이제 운영을 하겠지만은 대개 학회하면은 전문가나 교수나 공부하는 학생들 위주로 이제
그 분야 전문가가 학회의 회원이 되는데 대전 세종학회는 전문가뿐만 아니고 대전 세종에 사는 우리 시민들, 주민들은 누구나 원하면 학회의 회원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시민들이 아젠다를 내가지고 올해 대전 세종에서는 우리 진짜 이런 거 한번 좀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학회에서 전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서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그 지역 관련 그 아젠다를 함께 토론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그런 학회를 좀 저희들이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시민이 주도하는 시민이 궁금해하고 시민이 좀 얘기하고 싶은 그 주제를 시민이 만든 모임에서 토론을 하고 거기에 당연히 지역 언론이나 지역의 이제 그 정치나 행정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또 조망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도 결국은 우리 그 상생협력 포럼과 같은 맥락에서 이제 지금 이제 같이 좀 움직인다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아까 김경희 그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행정 또 김영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하고 좀 이렇게 좀 잘 그 관계를 맺어서 생산성 있게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대전과 세종은 양쪽의 기획조정실이 중심이 돼서 행정의 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서 매년 그 상생협력 과제를 그 예산 과제를 만들어 가지고 발표도 하고 그걸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행정의 그 의사결정 시스템에 우리 상생협력 포럼이 어떤 형태로든 이 의사결정 과정에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우리는 우리대로 이제 그 아젠다를 이렇게 논의해서 내고 그리고 우리끼리 이제 우리가 또 그 중에서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예산을 가지고 연구를 좀 하고 또 그건 그거대로 이렇게 가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논의 구조가 어떤 형태로든 좀 이어져가 연결이 돼서 우리 50분의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매년 세종시와 대전시의 기획조정실이 각 파트로부터 사업을 받아가지고서 상생협력 과제를 또 이렇게 쿠킹하는 그 과정에 우리 위원들이 어떤 형태로든 좀 의견을 개진하고 아까 김경희 정책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책 자문 역할이 우리 그 포럼의 그 어떤 그 형태로서 하든 아니면 개인적인 형태로서 하든 여러 가지 형태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저희들 활동하시는데 힘 닿는 대로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 건강 유의하시고요. 하루속히 정말 마스크 벗고 얼굴 만나서 이렇게 반갑게 이렇게 얘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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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것으로 그 제1회 대전 세종 상생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과별 모임을 바로 이 간사를 통해서 개최하고 거기서 분과위원장도 선출하고 운영 계획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바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